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외국인 조직원 85명이 호치민의 한 호텔을 장기 임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달 임대료만 3억 1,500만 도, 한국 돈으로는 1,700만 원 수준인데요. 이들이 호텔 안에 들여놓은 게 여행 가방이나 생활용품이 아니었고요. 컴퓨터 400대라고 합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베트남 공안이 기습 방문을 했고요. 컴퓨터 약 400대가 놓인 국제 사기 조직 계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직의 지시를 받은 총책 2명이 먼저 베트남이 들어와 새로운 범죄 거점을 만들려고 했고요. 캄보디아에서 컴퓨터 장비들을 옮겨와 설치를 진행하던 과정에 공안이 급습해서 전원을 체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 내 외국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제가 캄보디아 무섭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채널 폭파되기 전에 예전 채널에서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한 2, 3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인신매매 문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밟고 나서서 캄보디아 협력을 요청했고 지금은 범죄 조직이 많이 소탕된 상태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범죄 조직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옆 나라, 이웃 나라들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랑 가깝기도 한데 동남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디에서 가장 운영하기가 쉽고 오래 숨을 수 있는지 계산하다 보니까 베트남이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베트남은 대도시가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관광객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고 투자자나 저 같은 외노자들도 많죠. 그만큼 다양한 외국인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많은 범죄 조직들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원래 그냥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놈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 조직에게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드물던 나라에서 많은 수가 모이면 되게 수상쩍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냥 원래 관광객들 오는 데니까 그냥 문신 좀 하신 분들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낮에는 멀쩡하게 그냥 관광객인 척, 장기 거주자인 척 하다가 밤에는 범죄로 전환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베트남의 빠른 디지털 성장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요즘에는 5G가 터져요.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이나 스마트폰 사용률, 온라인 금융 사용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젊고 IT 인력도 풍부하다 보니까 범죄 조직에게는 오히려 좋은 천재 1호의 기회입니다. 저임금으로 IT 개발자들 고용하고 좀 도시 외곽에 있어도 상대적으로 인터넷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범죄 조직이 이용하기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비자를 받거나 입국을 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호치민이나 하노이 공항을 와보시면요. 그 입국 대기줄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베트남 내 외국인 1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중국이 이걸 넘어서고 있어요. 그만큼 비자도 받기 쉽고 입국도 쉽다는 게 중국 범죄 조직들한테는 유리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범죄 조직이 중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동남아시아계도 있고 대만계도 있고 최근에는 호주 국적의 살인 용의자들이 대서특필돼서 베트남에서 떠들썩하게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범죄자들도 있고 한국인들 범죄자도 있죠. 당연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에서도 외국인 관련 강력 범죄 사건을 응징을 하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거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들 거주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관광을 하는데요. 이런 일부가 물을 흐리다 보니까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는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곳에는 공안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권도 확인하고요. 체류 신고, 비자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땀주라고 해서 임시거주 등록이 있어요. 짧게는 30일짜리도 있고 길게는 저처럼 2년, 3년 이상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시에 나와서 점검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또한 워킹 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뭐 코트라나 다른 기관 인증서 아니면 경력을 증명하면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관련 경력도 3년에서 5년 이상 있어야지만 워킹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그만큼 처음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 저보다 좀 어린 구독자분들은 베트남에 취직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결국에는 이런 국제 범죄 조직이 남기는 가장 큰 피해는 돈을 빼앗긴 피해자도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저 같은 정상적인 외국인들 신뢰까지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경제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틈을 노리는 범죄 조직들도 있고요.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뭐 관리나 단속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평범한 외국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1분 꿀팁 베트남 되겠습니다.